네, 안녕하세요. 지금 모두예술극장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오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발제를 3개 연속으로 들으셔가지고 다 피곤하시고 쉬시고 싶으실 텐데 이거 어떡하죠? 제 얘기도 이거 만만치 않은 얘긴데. 예, 네, 하여튼 30분 시간이 주어져서 30분 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 발제문이 앞에 발제문이고 뒤에는 이제 PT로 되어 있는데 PT는 여기 보여지니까 발제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 발표 순서가 약간 제가 하다 보니 좀 바뀌어서 그거는 들으시면서 적당히 발제문 위아래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예술극장이 개관한 지가 1년 정도 됐고요. 작년 10월에 개관한 이후로 10여 건의 대관, 그러니까 기획 공연과 함께 현재 대관 공연들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접근성 관련된 이슈를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고 사실은 아직도 정리조율과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 관련해서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투자를 해서 접근성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왔는데 사실 계속 더 세분화되고 얘기들이 심화되면서 접근성 과제가 처음에 저희가 호기심 차원 또는 서비스 차원에서 기획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관 운영 차원, 공연장 운영에 쪽에 정신적인 철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기관들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저희는 이제 미션 자체가 장애인 창작자, 장애인 관객을 모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더 심화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좋은 정책적 과제나 사례를 발표해 주셨는데 저희는 정책적 관점보다는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고 현실에서 해결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좀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공연장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작 기획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접근성에 관련된 문제 의식을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훨씬 재밌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 외에 저희가 대관 공연이라든가 일반 서비스를 기획을 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 해결 방안식으로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와 계시는 공연장이 한 250석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지금은 전체 11열 중에 9열이 빠져 있는 상태고 더 11열까지 뺄 수도 있고 6열로 이제 절반만 빼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많은 공연들이 중앙 무대를 또 사용합니다. 그러면 일반 의자를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객석이나 이걸 운영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장애인 관람객들이 이제 주로 앞쪽에 위치하게 되시거나 이제 주변에 이제 위치하시게 되시고 2층도 이제 관람하실 수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이 모두의 희망아닌데 하여튼 원하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소극장 공연, 소극장입니다 이게 이 공연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창작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연습실 3곳, 그다음에 스튜디오 1곳에서 창작 공간을 대관을 하거나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들어올 때 잠깐 계셨던 라운지나 이런 공간들이 협업 공간, 이제 회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공간 구성이 크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공연장을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게 장애인 창작자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제일 모토로 둔 게 이동성에 이제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단차 공간을 조성하는 게 제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층마다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휠체어나 어떤 보행 이동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평탄하게 다 만드는 게 이제 미션이었고 그렇게 공간 전체를 평탄하게 만들다 보니까 프로 신념 극장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은 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앞에 앉아 계시면 일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불편합니다. 시야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고요. 장애인 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하고 교통 접근성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 저희가 이 공간을 이제 설계하면서 지하철 접근성, 그 다음에 버스 접근성,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갈 때 이동에 문제가 없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 나머지
일들이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 충분히 확보됐는가 이런 부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중요했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이 장소를 선정했고, 거기에 이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매니저라든가 이후에 이제 그 콘텐츠 서비스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였고, 이 시설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 당시에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됐고요. 그래서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을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객석이 좀 작아지게 되고 무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프로시니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장점들은 좀 사라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보시면 조정실이 있는데, 조정실도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게 해서 창작자들이 교류할 수 있게,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습실이나 이런 곳에도 장애인 휠체어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특히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공간이 3층에 올라가시면 스튜디오가 있는데, 스튜디오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강연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활동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관 공연을 금년 내내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조금 좀 부진했었는데 하반기에는 거의 이 공연장이나 스튜디오는 거의 95% 100%에 가까운 이제 대관율이나 사용률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희의 특징은 창작자들이 많이 오고, 그 중에서 장애인 창작자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다른 공연장이나 공연시설과는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시로 장애인 창작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연습실이나 스튜디오에 항상 상주하시거나 오시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이제 운영 시스템 전반이 장애인들한테 친숙해 있고 항상 접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베리어 콘셔스 얘기하셨는데, 늘 베리어 콘셔스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이다라는 점.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항상 장애인을 고려한 일들을 하고 있고, 고려하지 않으면 일이 자체가 안 되는 업무 환경이어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공연장까지 여기에 또 접목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논의가 사실 접근성 매니저라는 어떤 역할, 그리고 접근성 그 지원이라는 역할이 기존에 있던 업무들하고 이제 분리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체감하는 바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그렇고, 이제 좀 이따가 그 상황을 보시게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기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공연장 운영 정책에 있어서 접근성을 전 분야에 어떻게 보면 의식화시켜야 되고 업무 매뉴얼화 시켜야 되고, 연계시키지 않으면 장애인 서비스 또는 장애인 창작자 활성화라는 차원에서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 매니저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저희 그 들어오실 때 매표소에 왼쪽에 보시면 장애인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마크는 없는데 뭐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 지원 서비스 하는 히어링 루프라는 장치 같은 것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보시면 그 저희가 이 턱이 다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와서 직접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매표행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 놨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각장애인이나 이제 뭐 시각장애인은 저희가 접근성 매니저가 안내를 하게 되는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금 요즘에 단말기에 자동 번역, 자동 인식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을 하면 바로 문자로 대답이 되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어 통역사가 이제 현장에 배치돼 있어서 관객 서비스 같은 것들 매표할 때의 상황들을 서포트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많이 구비하면 접근성 서비스 처음에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매번 청각장애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시각장애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항상 저거 외에도 뭐 점자,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치해 놓게 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 특정 공연에는 청각장애인이 많이 오시고, 특정 공연에는 이제 지체장애인만 오시고,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공연이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알게 되면서 모든 서비스를 상시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관객 예약 현황이나 공연 성격에 따라서 관객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저희도 무작정 자원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통역비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다 보니까 뭐랄까 효율성도 기하게 되고, 그리고 공연마다 이제 맞춤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표하기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장애 유형별로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하고 있는데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 특히 안내견 오시면 저희가 안내견을 위한 자리라든가 동반 할인 같은 거 50% 서비스를 이제 같이 해드리고 있어서 관람하시기는 좋은데 시각 장애인이 그렇게 특정 공연에 이렇게 많이 안 오시더란 말이죠. 이제 본인들한테 맞는 공연이라는 게 확인이 될 때만 오시더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런 공연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더 콘텐츠를 연계시켜서 관객을 끄는 쪽으로 홍보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배리어프리를 무조건 음성 해설을 하고 무조건 수어 통역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관람하지는 않는구나. 그게 기획, 홍보, 어떻게 보면 기관 전체의 장애인 친화적 정책의 문제이지 우리가 서비스만 구비해가지고 관객이 무작정 늘어나지 않겠구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우측에 보시면 뭐 시설은 처음에 시설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도 자랑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시간 지나면 저건 당연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기본값이 되고 그럼 콘텐츠가 어떻게 되는 거고 장애인을 위한 다른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2차적인 수요나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텐데 저게 안 돼 있는 공연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설 접근성,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단차 없는 슬로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장애인 정책이 실현되기 힘들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좀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접근성 매니저 또는 접근성에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처음에 저희가 접근성 매니저라는 역할도 몰랐고 앞전에 베티 시겔 작년에 이제 뵈면서 거기는 접근성 매니저 교육이라든가 연수 활동들을 오래 하셔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접근성 매니저도 처음에 직원으로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그때그때마다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나 국내에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 업무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편 정도 공연을 하면서 접근성 매니저라는 역할, 직무, 그다음에 어떻게 업무적으로 전문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해왔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공연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근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이제 공연인데 이게 푸른 나비의 숲이라고 작년 겨울에 했던 뮤지컬입니다. 풀 패키지입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객 예매할 때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돼야 되고 전화 왔을 때 접근성 매니저가 응대를 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엔 통화만 가능하니까 문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저시력 관객도 있으니까 자리를 지정을 합니다. 먼저 예약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해서 그 자리에 앉혀드리고 왜냐하면 수어가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수어를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많이 오실 경우엔 저희가 1대1로 현장 지원을 나가거든요. 접근성 매니저는 한 명인데 시각장애인 5명이 오신다. 저 지하철역 충정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5번을 시간 맞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4~5명을 저희가 한 번에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 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두고 뭐 이제 많이 안 오셨으면 시각장애인들이 많이는 안 오셨는데 2~3분씩 꼭 오셨어요. 서너 분씩.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나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수어 통역 저희가 그림자라고 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음성 해설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접근성 매니저가 항시 있으면서 안내 책자라든가 이제 실제로 왔을 때 로비에서부터 대응을 하고 착석부터 집에 가실 때까지 심지어 장애인 콜택시가 왔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잘 가시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공연 끝나는 시간이 10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콜택시가 잘 잡힐 수도 있지만 안 잡히는 경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걸 하는 게 이제 장애인 서비스를 그렇게 하는 게 접근성 매니저의 주된 역할로 처음에 세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장애보다 시각 장애인들 중심으로 섭외를 하고 티켓 예매를 해주고 현장 대응을 해드리고 동반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역에 나가서 맞이하고 공연을 보게 도와드리고 가실 때도 챙겨드리고 반면에 지체장애인들이나 이동장애 있으신 분들은 크게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티켓팅 하시고 알아서 오시고 주차하시고 별로 물어보실 것도 없어요. 화장실은 다 있고 발달 장애인의 경우가 조금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그건 이제 복잡하니까 뒤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서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이 되게 세분화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로 시각 장애인 서비스를 하게 되고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 또는 노인들의 경우엔 크게 서비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통 역사를 배치해두고 본인은
문자 통역 문자로 이제 응대하는 정도만 이제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장애 유형별로 디자인이 달라지는가 설계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공연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저희가 창작이나 제작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접근성 매니저가 관객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무대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뒤에 한 14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뒤에 14페이지 한참 사진 쪽에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젤리피시라는 공연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면서 더 넘어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요. 네. 다음이요. 다음. 이게 이제 푸른 나비의 숲 터치 투어 장면인데요. 한 대여섯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터치 투어 설명을 들으시고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체험을 하시면서 저것들을 하면서 저거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걸 연출이 하게 됩니다. 연출이 설계를 하게 되고 연출이 안내를 하게 되고 또는 거기에 작가나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접근성 매니저는 저거를 기획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어왔을 때 관객만 맞이해야 되는 건지 거기서부터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획 파트나 운영 파트, 제작 파트에 접근성 매니저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개입을 안 하고 하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직원으로 뽑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가 소극적으로 되거나 본인도 관객 안내만 해가지고는 이분들이랑 관계를 깊게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수어 통역인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수어 통역이 지금 앞에서 이제 우측에 나와서 하시게 되는데 제작진 측에서 조명이나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게 미장센에 영향을 미친다. 수어 통역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어떻게 보면 공연에 방해가 되고 암전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휠체어 이제 안내하는 이제 판이 있잖아요. 이 발판도 노란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인들은 깔끔하고 흑백의 대비가 잘 이루어진 무대를 쓰고 싶은데 노란색이 튄다. 뺐으면 좋겠다. 아니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바꿔달라. 근데 저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제작진과 저희와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는 설득을 해서 이게 있어야 된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공연장의 정책이다. 그리고 오랜 뭐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회의를 거쳐서 유지를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접근성 매니저는 그 업무에 개입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우스 매니저의 업무인가? 이런 일들이 저희가 현장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주시고요. 저 경우에는 수어 통역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배우처럼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 수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한 번에 4명씩 나올 때도 있고 5명씩 나올 때도 있고 이런데 그 얘기는 수어 통역할 때 청각장애인 객석이 잘 보이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리 배정을 고민하게 되고 그 얘기는 접근성 매니저가 제작 시기부터 그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리 배치부터 서비스를 고민을 하고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설계를 하고 몇 명이 올 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수어 통역이 원활하게 잘 전달되는지를 파악해서 제작진이랑 협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조명이나 이런 게 어두워서 수어 통역이 잘 안 보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이제 적극적인 이제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공연 기획 제작 업무에도 개입이 되게 된다. 아까 앞으로 다시 가주시겠어요? 이제 저희가 그 첫 번째 공연 뮤지컬은 수어 통역, 뭐 문자 통역, 터치 투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다층적으로 해봤는데 이 다음 공연을 한 게 이제 이런 연극 공연이었습니다. 젤리피시라는 공연이었는데 이것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왜 담당 한 명 담당자의 업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로 이제 협의 과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제작회 일을 하게 되는데요. 공연을 하다 보니 발달 장애인 특히 다운 증후군 여배우의 어떤 연기가 굉장히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배우들하고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무대를 써야 되고 관객을 위한 굉장히 원활한 배우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펼친다기보다 그 특성에 맞춰서 무대를 셋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됐는데
아까 이제 보죠 사진 뒤에 나왔었는데 저기 맨 위에 동그라미 4개가 수어 통역 자리입니다. 옆에 있으면 무대 배우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객석의 3면에 관객들이 앉게 되다 보니까 저 뒤에 배치를 시켜서 수어 통역사를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해야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청각장애인들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수어 통역을 볼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배치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대가 바뀌게 됐고 자막도 4군데에서 틀게 됩니다. 4군데 사방에서 자막을 볼 수 있게 저렇게 저기 붉은색인가? 하여튼 저 색으로 4군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휠체어 장애인들은 당연히 앞쪽에 놓게 되고 그리고 수어 통역 필요하신 분은 A 구역이라고 해서 앞쪽에 배치시켜야지만 수어 통역이 보게 되는 거죠. 저 얘기는 무대 디자인할 때부터 이 접근성 관련된 기획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객이 들어올 때까지 연출부터 제작진은 장애 유형별로 다 고려를 하게 되고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그러니까 하우스 매니저부터 무대 미술, 무대 기술, 그 다음에 접근성 매니저가 같이 투입이 돼서 이 전체 과정을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접근성 매니저가 관객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무대 전반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 되고 연출 제작진과 협의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셔야 되고 그런 것도 요구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그냥 관객 서비스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실제 제작에 접근성이 깊게 개입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전문성이고 이런 업무를 좋아하거나 그 업무가 당연히 자기 업무라고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과정이 창의적이고 굉장히 그 기획적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접근성 매니저 업무 매뉴얼을 저희가 발표를 못 드리는 게 이게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판단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례가 접근성이 어떻게 제작이나 기획 파트에 있어서 깊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제 사례를 보여주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인을 50% 하고 기본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견에 올 때도 자리를 하나 내드리고 요거 보시면 앞에는 그 전체적인 공연 또는 이제 청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했다면 요건 이제 시각장애인들한테 특화된 공연을 진행했던 어둠 속의 풍경이라는 공연입니다. 10분의 출연자 중에 5분이 시각장애인이고 관객도 한 번에 시각장애인 10분씩 이상씩 오시고 그러셨던 공연이었어요. 이걸 하면서 시각장애인 관객이 왔을 때 아니면 그 제작진이 시각장애인 포함되어 있을 때 접근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 사례인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당연히 이동 지원은 오게 되는데 한 번에 예를 들면 10분이 오신다 그럴 경우엔 접근성 매니저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엔 접근성 매니저 업무의 플랜이 완전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안내 보행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다수를 섭외해서 배치를 시켜야 되고 마치 하우스 매니저가 안내원 배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현장에 5분의 이동 안내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런 설계를 애초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각장애인은 모든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음성 해설 당연히 이제 사전에 공연 중에 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녹음을 해서 진행하게 되고 점자 안내, 문자 통역, 터치 투어도 진행하게 돼요. 터치 투어도 기획을 해서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 문자도 큰 글씨 안내문이라든가 텍스트 파일을 이제 당연히 시각장애인이 미리 정보를 알 수 있게 해드리는 건데 터치 투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이죠. 네. 역할인데 그걸 기획하는 역할은 제작진의 역할입니다. 제작진이 무대 모형을 넣어야겠다, 의상을 넣어야겠다,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게 되고 그것들을 무대 감독이나 저희 제작진과 협의하고 그럼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은 처음부터 기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 운영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에 따라 틀린데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상시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처음부터 같이 정보를 듣고 어느 정도 개입하거나 같이 기획을 하는 차원으로 이제 업무를 하게 되고 실제 관객이 왔을 때도 안내를 누가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그 텍스트까지 다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까지 다 손을 봐야 되고
실제 안내 멘트를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참고해야 될 부분들을 스크립트 작성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다 업무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현장 업무라고 생각하셨다가 이제 그런 기획 업무, 운영 업무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서 전문성이 점점 더 요구되는 파트가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유형별로 관객 서비스 기본적인 거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음성 해설, 문자 통역 뭐 이런 것들 제공을 하는 거를 기획했다고 치면 이거는 시각 장애인한테 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도 약시도 있고 전맹도 있고 다양한 시각 장애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고 공연 관람할 때도 실제 시각 장애인이 무대 위에서 객석에서 돌아다니면서 보시게 되는데 그걸 서포트하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연 장면인데요. 지금 점자로 된 거를 배우가 읽고 있고 위에는 글씨가 써져 있고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이제 형태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뭐 이렇게 관람하다가 공연을 마지막에 해야 되는 형태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길어져서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고, 네. 이건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왔을 때 무용 공연인데 발달 장애인 관람 계획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됐을 때 기획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신경 다양성 관객을 저희가 모집을 했고 그들을 위한 쉼터 공간들을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폐쇄되고 조용한 공간들을 원하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움집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공간 기획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거 소품을 사고 공간 조성을 해서 발달장애인 관객이 왔을 때 이제 그걸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거는 사전 관객 정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매를 할 때 10분에서 20분 정도 오시게 되는데 관객별로 아이들 또는 관람객의 특징을 저희가 설문을 다 받게 되고 이것들을 제작진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제작진이 준비를 하고 배우들도 무용수들도 대비를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설계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정보가 틀리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되면 공연 전체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조금 시끄러운 아이가 있거나 굉장히 소리에 민감한 아이 또는 빛에 민감한 아이가 있게 되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하우스부터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성에 대한 기획이 들어가게 되고 접근성 매니저는 저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업무로 맡을 것인가를 저희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근성에 관련된 좀 저희가 겪게 되면서 겪는 경험이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게 실제 공연 장면인데 사진은 정적이지만 굉장히 동적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제하려고 하는 공연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고 도와주는 공연이지 통제하려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율성이 발휘가 되고 저들의 감성이 객석에서 발휘가 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설계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이해를 요구하게 되고 접근성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통찰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하게 되면서 대관을 마찬가지로 이제 하게 됩니다. 대관 단체가 지금 공연을 많이 하고 계신데 대관료 할인을 해드리고 많이 오십니다. 의외로 장애인 예술 단체가 접근성에 소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음성에서 수어 통역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시고 왜냐하면 지체 장애인 관련 단체가 많고 그리고 시각 장애인 공연 단체가 많은데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 안내문 정도만 뽑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관객들이 왔을 때 관객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저희가 업무 범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특히 그 기획회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대관을 하게 되면 사전에 기획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접근성 파트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쫙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많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관람객 안내 서비스 정도만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어 통역을 앞에 놓는다든가 음성 해설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제작에 관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무대를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자막을 띄우고 수어 통역이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예상치 않은 무대 씬이 나오게 되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무대 기술 지원이라는 파트를 둬서 작품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무대 기술진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가 음향 디자이너를 지원하게 되고 심지어 무대 미술도 일부 지원을 하면서 그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는 역할과 함께 접근성 서비스를 같이 요청을 드려서 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오는 예정이고요. 이거 하다 보니 얘기가 다 끝나게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깊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됐고 저희가 지금 사실 그 휠체어 유저나 이동 장애인 관객들 꾸준히 방문하는데 실제로 시청각 장애인들은 이제 참가하시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공연들에만 오십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공연에 안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성 서비스나 접근성 매니저에 대한 기획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실제 콘텐츠가 구비가 안 되면 관객 개발 안 된다는 점을 좀 점점 깨닫게 됐고 그래서 지체 장애인들이나 이제 이동 장애 정도의 장애는 콘텐츠와 상관이 없으니까 관객이 계속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청각 장애라든가 발달 장애는 맞는 형태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맞춤형 관객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관객이 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접근성 매니저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기획을 해서 그런 공연에 대해서는 경험이 쌓여야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객 서비스가 개발이 될 텐데 잘못하면 되게 일반적인 접근성 서비스에 되게 어떻게 보면 한정된 서비스만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단순 반복 업무만 계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조금 이제 제작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경험이 쌓였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다른 공연장들과 쉐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원화시키고 좀 지식화시켜서 예를 들면 연수 프로그램 같은 식으로 내년부터 좀 소규모로 운영을 하면서 현장 접근성 매니저들을 육성이라기보다 연수 프로그램식으로 해서 같이 경험을 쉐어하고 조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좀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금년 해보면서 정책이라고 하긴 그렇고 방향성을 좀 정립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제작 기획을 하다 보니 경험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접근성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창제적 과정의 경험이 특히 이제 굉장히 깊은 경험으로 다가오게 됐고 그걸 통해서 장애인 창작자와의 그런 포용적 작업 방식, 장애 유형별로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저희가 접근성 매니저뿐만 아니라 기획, 무대 기술, 그다음에 하우스 매니저, 티켓 매니저, 홍보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특정 기능 업무가 아니라 전반적인 부서 업무이고 전체가 다 그런 부분을 당연히 고려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곳에서도 아마도 한 담당자의 개발 업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연장 전체의 그 배려 컨셔스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업무로 인지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적극적 그 도입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점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유형별로 서비스가 점점 특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마 다른 분들과 쉐어할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매니저가 아까 이제 기본적인 업무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제작 기획 업무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통해서 업무가 이제 포괄적으로 변하게 되고 상시적 업무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창의적 접근들이 많이 점점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 매니저 업무가 점점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1년 정도 운영하면서 경험도 많이 쌓아가는 중이고 아직은 공식화시킬 수 있는 업무 방식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들이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유형화되고 반복되면서 조금 더 체계화되면서 이번에 나온 매뉴얼과 함께 좀 더 특화되고 좀 더 실용적인 매뉴얼로 디벨롭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